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의 부호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사의 회장입니다. 재산이 대략 250조 원인데요. 지난달 연이은 주가 하락으로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게 세계 1위를 빼앗겼습니다. 코로나 기간 전 세계적 소비 확대로 4월 역대 최고점까지 찍었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주가에 급제동이 걸린 건 미국의 경기 침체 예측 때문입니다. 블룸버거는 소비 여력이 없는데도 명품을 구매했던 욕망적 소비자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허세를 위해 명품을 구매해온 소비자들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지난달 매출의 30%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에선 27%를 올렸습니다. 다른 한 축인 중국 시장도 수요 회복이 더딥니다. 해외 고가품 업체들은 최근 한국에서 화려한 패션쇼를 여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믿을 건 한국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루이비통은 오늘부터 또 가격을 최대 7% 올렸습니다. 2년 새 8번째 인상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 입구 부근 고가 시계 매장에 들어가려고 다음 날 입장할 자격 추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70건? 80건 했어요. 네, 여기서만. 한 3개월 정도 도전했던 것 같아요. 추첨으로 뽑는 입장 자격은 30팀까지입니다. 당초 선착순으로 입장 자격을 주다 혼잡 끝에 넘어지는 사람도 나오자 추첨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걸음을 하거나 뛰거나 해서 실제 몸싸움도 많이 났었고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수둑이 추첨을 할 거예요. 다음 날 입장 자격을 얻어도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 입구 앞에서 노숙 대기를 하지 않으면 대기자들 사이 불문율로 입장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사실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여기 했는데 여기가 좀 시간도 좀 길고 그래가지고 회의도 괜찮고. 네. 백화점 측은 뒤늦게 노숙 대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스마트폰 예약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또 다른 백화점에서도 고가 의류와 가방 매장을 들어가려는 수십 명이 개점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고가품 제조사들이 수시로 가격을 올리다 보니 오늘이 최저가라는 조급한 심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시간 시작이니까 3만 넘어가서 무조건 약간 필요한 거 아닌데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일부 인기 제품은 중고품으로 팔아도 매장 판매가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점도 오픈런을 부추깁니다. 재테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에 몰락이 없어야 되는 건데 가치의 몰락이 당분간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꾸준히 이제 오픈런 현상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도 방역은 뒷전인 고가품 매장 앞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꽃무늬 접시, 예쁜 분홍 상자에 담겨 나오는 이 햄버거는 가격이 무려 28,000원, 여느 햄버거 값의 4배를 좋게 넘습니다. 해외 유명 고가 패션 브랜드 구찌가 만든 햄버거라는데 이 명품과 식도락, 영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 조합이 최근 외식업계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아 공간 디렉터 모셨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눈으로라도 좀 플렉스 해볼까 하는데 혹시 실장님은 먼저 혼자 드시고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먼저 다녀왔습니다. 어디요? 저 구찌 레스토랑이요? 네, 구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스테리아라는 레스토랑이고요. 저는 어려운 피케팅을 뚫고 다녀왔습니다. 뭐 예약이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마감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약이 정식 오픈했을 때는 실패를 했고요. 그 후에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예약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취소되는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취소되는 티켓을 가지고 이제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뭐 드셨어요? 저는 일단 거기서는 대표 메뉴가 이제 코스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먹는 음식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단품류들로 먹고 왔습니다. 단품류? 어떤 게 있습니까, 단품류는? 뭐 샐러드라든지 파스타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고요. 가격 대비 양이 너무 적어서 저 배가 금방 꺼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브런치 레스토랑을 갔을 때 같이 간 일행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기는 어렵고 개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가 3만 원대면 저런 코스 요리 이런 거 얼마 정도 합니까?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뭐 17만 원, 12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품 요리들은 3만 원 후반대에서 뭐 6만 원까지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무시무시합니다. 저희가
구찌만 저래요?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들도 같이 좀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국내에 있는 어떤 명품 브랜드의 팝업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가격대는 사실 저희가 몇 끼 먹는 식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루이비통에서 열었던 팝업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코스 요리가 20만 원이 넘어가기도 했고요. 팝업이라는 거는 이제 잠깐 하고 안 하는? 네,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닫거나 이런 경우들인데 카페라든지 이런 데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끼니 식사나 아니면 점심 때 먹는 아메리카노 뭐 이런 가격하고 비교하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럼 구찌는 이제 상설이고 나머지 네. 브랜드들은 이제 팝업으로. 네네. 근데 왜 이런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갑자기 음식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이 외식 사업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류에 비해서 마진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유명한 셰프를 또 영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찌 오스테리아라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꽤 많은 시설 장치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매출을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스타 셰프인 셰프와 구찌 CEO가 네. 어렸을 때 함께 지냈던 동네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낸 메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식사를 할 때 그런 것과 관련된 설명들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색다른 느낌이었죠. 구찌 안에서 구찌를 네. 먹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처럼 요즘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취향이 너무 이제 고급스러워져서 이게 의류 하나 걸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뭔가 좀 다양한 경험을 주면서 그 브랜드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요즘 소비자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네. 호캉스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먹는 것 역시도 한 끼를 내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에 돈을 들여서 먹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의 추구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없으면 저런 레스토랑에 갈까?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네. SNS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죠.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본인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SNS에 올린 사진들이네요? 네네. 저기 이제 디올 성수나 버버리 팝업 스토어인데요. 저 입구 부분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저렇게 우리 네티즌들이 다 홍보를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자발적인 확산이 되는 것은 정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유명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은 우리 소비자들이 그만큼 또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국내의 명품 시장 자체가 매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명품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올라갔고요. 약 18조 원 정도로 매출 규모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무래도 공을 더 많이 들일 수밖에 없겠죠.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명품 시장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30대부터 시작해서 10대까지 시장층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허세성, 호기심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소비를 하는 거면 이게 자칫하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기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기우까지는 아니고요. 실제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좀 잘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남들이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이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본인이 선호하는 취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유명 브랜드들이 막 고가의 그런 레스토랑 사업 진출하는 것보다 좀 무료로 뭔가를 좀 경험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어요? 현재 명품 브랜드들에서 진행하는 무료 전시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덕수궁에서 진행하는 전시 같은 경우엔 디올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작가의 전시인가요? 장 미셸 오토니에라는 유리공예 관련된 전시인데 프랑스. 아마 보시면은 다 이거 하고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유리공예로 된 전시를
덕수궁까지 연결해서 하고 있고 네.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가구 컬렉션을 가지고 무료 전시를 진행하고요. 다른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그런 전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요? 네, 실제로 판매하는 가구를 어떤 전시회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명품 가구를 우리가 막 많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가격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예. 국내 업체들이 저런 어떤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이 식도락 마케팅 따라하는 그런 뭐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국내 브랜드 리딩 브랜드라고 하는 좀 앞서 나가는 선두에 앞서 나가는 브랜드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젠틀몬스터라고 하는 아이웨어 브랜드, 우리 선글라스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어서 선보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디저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탄 느낌이라 그렇게 막 식감을 돋우는 것 같진 않은데. 저희가 기존에 봤던 디저트류, 뭐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컬러풀한 그런 디저트류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브랜드의 특성을 잘 살린 디저트 메뉴들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내 리딩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이 하는 저런 전략을 지금의 어떤 소규모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나도 저거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한다면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리딩 브랜드나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저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소규모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저 명품 브랜드를 경험한 소비자와 우리 가게에 오는 소비자가 겹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우리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명품 브랜드들의 저런 플레이들을 보고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구찌 레스토랑의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 오늘은 이 식도락의 격전지가 된 이 해외 패션 브랜드들의 새로운 트렌드 정은하 공간 디렉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